처음엔 저도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앉은 작은 누렁이를 봤을 때 말이죠. 복지관 출근길, 좁은 골목 모퉁이였습니다. 낯선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누런 털을 가진 귀여운 누렁이였죠. 누렁이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은 차가운 바닥에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날에. 은퇴한 지 어느덧 3년째. 아직 몸은 멀쩡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다 다행히 복지관 임시 도우미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소처럼 복지관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서 처음 녀석을 봤을 때 그저 집 잃은 개인 줄 알았습니다. 목줄도 없고 겉모습도 제법 말라 있었거든요. 주인이 없는 건가? 안쓰러운 마음에 잠시 멈춰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아침에 먹으려던 찐 고구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잘라 녀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그 작은 입으로 씹어 삼키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짠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 가야 했습니다. 이누마, 나 출근해야 해. 그렇게 돌아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도 어린 누렁이가 이따금씩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복지관 점검일이었는데 청소니 정린이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훌쩍 지나버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골목부터 슬쩍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아직 그 자리에 있더군요. 저 녀석 아직도 있네. 누가 일부러 두고 간 건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누렁이가 저를 발견하고 쳐다보는 순간 저는 그냥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괜히 마음대로 데려갔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집에 와서 장롱 속에 있던 헌 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밤에 날이 추우니 이거라도 깔고 자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돌아가 보니 누렁이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더군요. 괜히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래, 주인이 찾아간 거겠지? 발걸음을 돌리던 그때 뒤에서 툭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멀찍이 떨어진 슈퍼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사라진 줄 알았던 누렁이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천천히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레 제 뒤를 밟으며 따라오는 그 녀석에게 저는 되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누나 따라오지 마, 집에 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도 없이 딱 한 발자국 거리만 유지한 채 조용히 뒤따라왔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땐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누마, 여긴 안 돼. 이제 그만 가. 그러자 녀석은 눈을 꿈뻑이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돌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휙 녀석이 대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놀라서 소리쳤지만 녀석은 어느새 구석으로 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었지만 녀석이 안쓰러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관 앞에 가져온 담요를 조심스레 깔아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니 오늘 하루만이다 이놈아. 녀석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위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더니 잠시 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꾸 녀석 쪽을 힐끔거리며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현관 구석, 덩그러니 놓인 담요 위, 잠든 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까지만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마음 한켠에선 이미 정이 들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말이라 복지관에 갈 필요도 없어 비교적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죠. 저는 조심스레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깔아둔 담요가 편안한 듯 대자로 누워있는 녀석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녀석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담요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집 앞에서 떨고 있는 누런색 강아지 한 마리를 잠깐 데려왔는데요. 혹시 실종 신고 같은 게 없었나요? 그러자 보호센터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저희 쪽과 연계된 곳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엔 실종 문의나 요청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이 며칠만 더 임시 보호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저희 보호소가 포화 상태라서요.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팔자에도 없는 강아지를 들였다가 정 들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순간 누렁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에고,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만 제가 돌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녀석은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더 데리고 있겠다는 것을 마치 이해라도 한 것 마냥 슬며시 제 옆에 다가왔죠. 에고, 이놈아, 너무 좋아하진 마라. 며칠만이다. 그 뒤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녀석은 못 들은 척 꼬리를 흔들며 제 발에 턱하니 붙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그러고 보니 내 이름도 모르는구나. 가만 보자. 누렇고 조그만하고. 그래, 망고. 망고가 딱이네. 제가 이름을 붙여주자마자 녀석은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작은 누렁이는 제게 망고가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망고와 처음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깔린 골목길을 걷는데 망고는 신이 났는지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웬 남자가 헐떡이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망고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 쇠키야, 여기 있었구나. 망고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꼬리를 말고 제 다리 뒤로 숨었고 몸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가? 뭔가 이상한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요, 혹시 망고 주인이신가요? 그러자 남자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망고? 망고는 무슨, 이놈은 그냥 누렁이요. 내가 주인 맞소. 우리 누렁이 맡아주셨던 것 같은데 데려가겠소. 하지만 망고가 너무 무서워하는 게 이상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얘가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아서요. 그러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그쪽이 뭔데 상관이실까? 하며 망고의 목줄을 휙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일로 와, 쇠키야. 집에 가자. 이상함을 더 느낀 저는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이대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보호소나 다른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자 남자는 제 팔을 밀치며 억지로 망고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저리 가세요. 제가 다급히 막아서자 그 남자는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망고를 보낼 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 그 남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목 어귀를 지나던 청년들이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청년이 그 남자를 몸으로 제지했고 다른 청년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소란이 일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분쯤 지나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르신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여기 이 강아지도 억지로 데려가려 했고요. 경찰관 한 명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아니, 내가 주인이라 데려가려 한 건데 이 할머니가. 알겠습니다. 일단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신분증 없으시면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신분증 지금 없는데요? 그럼 그냥 좋게 좋게 없던 일로 할 테니 거부하시면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그 중년 남자의 신분이 확인되었고 경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 사람 전과 3범의 사기로 지명수배 중입니다. 몰래 불법 번식장 운영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자 선배라는 경찰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조일순 씨 사기 및 동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을 뒤로 하고 벽에 기대 서세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은 법정에서만 유효합니다. 경찰 2명은 남자의 양팔에 수갑을 채워 그를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고 망고는 제 다리 옆에서 조용히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차가 떠난 후 다리가 풀렸는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망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아직도 저렇게 떨고 있을까.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이젠 이 할미가 지켜줄게. 저도 모르게 중얼이 든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돌아오는 길, 망고는 마치 제 발에 끈이라도 묶인 듯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같은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망고는 이불 가장자리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제 팔 옆에 얼굴을 댔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는 게 마음이 누였나 봅니다. 그리고 저도 피곤했는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죠. 아침이 밝을 무렵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망고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죠. 녀석의 눈빛이 어쩐지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 이불을 걷고는 망고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망고야, 밥 먹자. 그 말에 망고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죠. 아침을 먹고 난 뒤 며칠 만에 집 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쯤 지났을 무렵 평소 조용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그냥 끊으려 했는데 어제 일과 관련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 받아봤습니다. 경찰청이었습니다. 무슨 시상식이 있다며 참석해달라는 전화였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유, 상은 무슨, 그런 건 부끄러워서요. 그냥 나중에 망고 사료나 간식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사료값도 드리는 상이에요. 그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망고와 함께 오라는 날짜에 맞춰 경찰청으로 갔죠. 도착하니 담당자라는 사람이 마중 나왔고 정해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 강당에는 경찰청장과
뉴스에서 보던 국회의원도 있었죠.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내가 진짜 상을 받는구나. 잠시 후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미순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망고와 함께 강당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양반인 경찰청장이 나와 용감한 시민상이라는 상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신 어르신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사회정의 실현에 귀감이 된 고미순 씨를 용감한 시민으로 지정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상을 받을 날이 올 줄이야. 그리고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받기에 부끄럽고 과분한 상입니다. 그 남자를 막은 건 용기나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망고를 아는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녀석과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왠지 마음이 이상했지요. 오래전 과거, 제 잘못이 떠올라 그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망고 덕분에 없던 용기를 냈고 운이 좋게도 이런 상까지 받게 됐네요. 이 상은 망고와 저 둘이 함께 받은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 녀석을 끝까지 책임져야겠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남자를 제가 막을 수 있었냐고요. 근데요, 저 젊었을 적에 탁구 좀 쳤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실수, 아니 잘못한 일이 많았던 인생인 만큼 앞으로는 망고처럼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상금 100만 원은 우리 망고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 처한 애들이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망고와 찍은 사진과 이야기들, 그리고 기부 소식까지 뉴스와 신문, 인터넷까지도 실렸습니다. 용감한 60대 여성, 강아지를 구조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다. 그렇게 저는 낯뜨겁게도 국민 할머니라 불리었고 망고와 함께 동네에서 제일 가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이 먼저 자리를 내주시고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 한 봉지를 더 얹어주시고 식당에서 국밥을 시키면 계란 하나가 덤으로 나왔죠. 모든 것이 다 망고 덕분이었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어느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커다란 객실은 고요했고 TV 뉴스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구조하고 범죄자를 제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받기에 부끄럽고 과분한 상입니다. 카메라에 비친 건 희끗한 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푸름의 강아지를 아는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담담하면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저는 어느새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수연의 창립자 장수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걸요. 5살쯤 보육원에 맡겨졌고 곧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곳에서 온갖 차별과 무시를 견뎌가며 자랐습니다. 죽도록 노력했지요. 다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는 세계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냈고 결국 세계 무대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브랜드의 첫 한국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3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피곤에 지쳐 호텔방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잠시 TV를 보던 순간 뉴스 속 한 장면이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동적인 뉴스라 생각했습니다. 한 여성이 버려진 강아지를 돌보다 범죄자를 제지하고 시민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오, 멋진 분이시네. 한국에도 이런 여성이 있다니. 어썸. 그러나 곧 그 중년 여성이 입을 열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순간 제 눈이 확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말끝을 맴도는 습관까지. 그리고 화면 너머로 전해진 그 얼굴.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움켜쥐고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혹시나 들릴 목소리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그 중년 여성의 수상소감이 잠깐 들렸습니다. 아, 이 목소리, 이 말투,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국 런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제이슨, 지금 뉴스에 나온 저 여성분 자세히 좀 알아봐줘요. 최대한 빨리. 이름, 나이 그리고 지금 어디 사시는지도요. 제 입술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다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보스. 그런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비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제가 오랫동안 뵙고 싶었던 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계속 쿵쿵거렸고 텔레비전에 비친 그 중년 여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침착한 손짓 하나하나가 왠지 익숙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비서가 찾아와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 주소는 TV 속에서 봤던 중년 여성의 집 주소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들여다보고는 눈에 익은 지명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되기 전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네 이름 같은 느낌. 5살 무렵의 어릴 시절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생각은 점점 많아졌고 감정도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마침내 그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낮은 언덕을 따라 이어진 골목길. 오래된 담벼락 위로 빗물에 스며든 연탄재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꺼내어 제 눈앞에 펼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아주던 따스한 온기, 그리고 그 손을 마지막으로 놓쳤던 날의 차가운 공기까지도. 마침내 작은 단층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관 옆 풍경이 바람에 살랑이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마음이 지금의 저를 반겨주는 듯했으니까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한 끝에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 곧 익숙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TV에서 봤던 바로 그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칼, 조용한 듯 깊은 눈빛, 낯선 얼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마음을 조용히 울리는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묻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고미순 씨 되시나요? 그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제 가슴은 더 요동쳤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5살쯤이었어요. 그날
엄마와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풍선이 날아가길래 잠깐 뛰어갔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수없이 떠올려본 장면이었기에 제 말은 또렷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찾아도 엄마는 없었고 결국 보육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미국으로 입양됐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고미순 씨의 입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35년 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잠시 동안 침묵한 고미순 씨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두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맞죠? 저 미애예요. 입술을 떨며 말을 뱉었습니다. 미애, 그래. 우리 미애 맞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맞군요. 전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왜 그렇게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는지, 오랫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고, 이젠 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러다 결혼도 하고, 저도 엄마가 됐는데, 지금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제서야 그 옛날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어린 저를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많이 벅차셨겠죠. 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했어요. 엄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 미애야.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작지만 따뜻한 그 손에 수십 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저 엄마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용서해 드릴게요. 그날 방 안에서 오래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눈물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의 퍼즐을 조금씩 맞춰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조만간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드렸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혹시 더 지시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코리안 마더에게 지금 살고 계신 동네 근처로 집 한 채 마련해 드리세요. 비서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집이요? 어떤 집으로 해드릴까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깨끗한 마당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좋겠네요. 강아지 망고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드리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네, 빠짐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 하늘 위로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여정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서가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받아보았습니다. 햇살이 고루 내리쬐는 작은 마당과 아담하고 깨끗한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한켠에서는 강아지 망고가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뛰놀고 있었죠. 그 사진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은 되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아침 새 집에서의 첫날이었습니다. 딸 미애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한 뒤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망고는 마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꼬리를 살랑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금세 적응한 모습이었죠. 풀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햇살 받으며 왈왈지는 모습이 참말로 귀엽고 신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웃는 법을 잊고 살았더랬죠. 자식을 멀리 떠나보낸 뒤 남편도 없는 집에서 그저 견디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던 그런 날도 있었지요. 그런 저를 깨운 게 바로 이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애잔하면서도 천진한 눈으로 절 바라보던 망고요. 조용히 마당에 앉아 망고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고맙고도 소중한 인연. 저는 망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고야,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망고는 제 무릎에 얼굴을 누이고 살포시 고개를 기대왔습니다. 망고야, 오래오래 함께하자. 둘이 천천히 같이 늙어가자. 그 말에 녀석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이 울리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밝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사 잘했어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응, 잘 도착했고 짐도 다 풀었어. 망고는 마당이 좋다며 뛰어다녀. 다행이네요. 햇살 좋은 집이 엄마와 망고한테 꼭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정말 좋다. 햇살도 공기도 다 좋다. 고맙다, 미애야. 그 말을 들은 딸은 조용히 웃었고 우린 서로의 숨소리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껴안은 뒤 망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그러더라. 여기가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이래. 망고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제 무릎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망고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 덕분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기적이라는 걸 경험했지요. 그건 어느 날 말없이 다가온 작은 생명이었던 망고가 건네준 선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걸 기다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혼을 맞이한 저와 망고의 행복하고도 평온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이 참고하시고 위로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틈틈이 챙겨보며 마음 깊이 응원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